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하겠다고? 좋아요. 만약 정말로 가능하다면 월급을 4배로 올려드리죠. 데이비드 존슨 대표의 냉소 섞인 웃음이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청소부가 정말로 도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조용히 걸레질하던 손을 내려놓았어요. 28살의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왔습니다. UCLA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고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한 아랍어를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2021년 가을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원룸에서 박서연은 UCLA 졸업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통상학 전공, 우등 졸업. 손끝으로 만지는 졸업장의 질감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넘쳐났어요. 서연아, 축하한다. 아버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61살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였지만 미국에 온 후로는 택시를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이 말해주듯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겠구나. 어머니 최은숙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58살의 어머니는 여러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한인마트에서, 오후에는 청소 일을,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딸의 졸업식만큼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케이크를 준비했던 거예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꼭 성공해서 두 분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서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7개 언어를 구사하고 성적도 우수했으니까요. 유명 다국적 기업에서 인턴십도 마쳤고 추천서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아, 박서연 씨.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네요. 영어는 유창하시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보면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답변들은 늘 비슷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이름이었고 얼굴이었다는 걸요. 1달, 2달. 지원서를 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빠.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심장병이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증, 수술이 필요했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험으로는 전체 비용의 60%밖에 커버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머지 40%만 해도 18만 달러. 그들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고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취업 준비를 멈춰야 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레스토랑, 마트, 배달.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몇 달 후 서연은 자신의 졸업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희망 대신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력서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취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서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돌봤다고 말하면 헌신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신이 꿈꿔왔던 모습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900달러.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문구인 광고를 보던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 야간 청소원 모집, 시급 20달러,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월 3,200달러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UCLA 졸업생이 청소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자존심을 먹고 살 수는 없었어요.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의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그리고 천장까지 닿아 있는 대형 스크린. 서연은 구겨진 이력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그녀만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서연 씨, 들어오세요. 인사팀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이력서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UCLA 국제통상학과 졸업이시네요. 왜 이 일을 지원하셨나요? 서연은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도착한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데이비드 존슨 대표가 일찍 출근해 있었어요. 50대 중반인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새로운 청소원을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청소원이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존슨은 잠깐 멈칫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서연의 영어는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한마디에는 온갖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첫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손에는 청소용 장갑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160달러를 만져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것도 시작이야. 아버지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견디자.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이 일이 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3년 후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바뀔 운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의 그 서늘함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어두운 원룸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옆방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 소리. 서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청소복 유니폼은 이제 몸에 딱 맞았습니다. 3년 동안 입다 보니 천이 살짝 바랬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가방 속 청소용품들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이 금방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이에요. 새벽 4시 30분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 빌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서면 경비원 톰이 손을 흔들어 줬어요. 60대인 그는 이 건물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왔구나, 서연. 네. 좋은 아침이에요. 톰은 서연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1층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서연은 동료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는 46살의 멕시코 이민자 여성으로 4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안녕, 서연. 아버지 어떠세요? 마리아의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마리아는 항상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좀 나아지셨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도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소용품을 나누어 가지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16층부터 20층까지, 마리아는 11층부터 15층까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6층에서 멈췄을 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층은 중간 관리직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서 조용했지만 곧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였어요. 서연은 진공 청소기를 끌고 카펫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뉴스에서는 국제 경제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식들은 이제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두 여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프레젠테이션 어땠어? 존슨이 또 까다롭게 굴더라. 시장 분석이 부족하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이었잖아.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대해서라면 자신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저 화장지를 보충하는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두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마치 가구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들은 서연이 없는 것처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연은 잠깐의 휴식을 가졌어요. 직원 식당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그녀는 다른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어요. 회사 정책, 새로운 프로젝트, 승진 이야기. 특히 국제사업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화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워하는 언어 문제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들. 서연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할 자격도 기회도 없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존슨과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서연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지나치면서 존슨은 이 청소부가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존슨이 중요한 전화를 받으며 지나갔습니다. 네. 유럽 시장이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만 존슨의 영어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용어를 정확히 모르는 티가 났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정확한 표현을 떠올렸지만 당연히 말하지 않았어요. 존슨이 지나간 후 서연은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서연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서연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어요. 대신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약을 먹고 좀 나아지신 것 같아. 그런데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버팀목이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가족이 모두 주무신 후 서연은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중고로 산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국제 경영, 언어 학습, 시장 분석. 자신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들은 대화들을 떠올리며 더 나은 해결책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저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면, 저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될 텐데. 하지만 그런 상상들은 현실과 너무 멀었어요. 서연은 그냥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은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가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력서에 3년 공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면접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다고 말하면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떤 날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UCLA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안색이 좋아진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중동 지역 사업 확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점점 더 긴급해졌고 존슨도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아랍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존슨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화로 들리는 건 아랍어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7개 언어 중 하나인 아랍어.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그냥 청소부일 뿐이라고. 그런데 서연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4년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연은 평소처럼 19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대형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의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슨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젠장, 왜 하필 오늘이야? 서연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존슨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주세요. 하지만 서연이 나가려는 순간 존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라산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존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취소됐거든요. 6개월간 준비한 중동 최대 에너지 기업과의 계약이 걸린 중요한 화상 회의였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존슨의 독백 같은 말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존슨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라산 회장님.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빠른 아랍어였어요. 존슨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그 아랍어를 듣고 있었어요. 아라산 회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습니다. 계약서의 조건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답변을 원한다. 만약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고려하겠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아라산 회장은 더 빠르게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은 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몇 명의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나요? 마케팅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역사한테 전화해 봤는데 오후에나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늦어. 존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때 존슨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존슨의 입꼬리에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잠깐, 혹시 모르잖아. 존슨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궁금한 듯 바라봤어요. 박서연 씨, 혹시 아랍어 할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목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연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존슨의 얼굴에 조롱의 빛이 떠올랐어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요. 존슨이 크게 웃으며 주변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7명 정도의 직원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하겠다고? 그 말에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모멸감과 동시에 뭔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죠. 존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차피 불가능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좋아요. 만약 정말로 가능하다면 존슨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월급을 4배로 올려드리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존슨의 말에 웅성거렸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UCLA 졸업장,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 매일 새벽 4시의 알람 소리, 그리고 지금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라산 회장의 아랍어. 서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자신에게 온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굴욕의 시작일까요? 어떠세요? 해볼 건가요? 존슨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슨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 청소부가 아랍어를 할 리 없다는 확신, 그리고 곧 자신의 우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떠올랐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것들,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떨림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존슨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처럼 무성의하게 말이에요. 서연이 전화기를 받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아라산 회장님. 저는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의 통역을 담당하게 된 박서연입니다. 완벽한 아랍어 인사가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아라산 회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아랍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서연의 등 뒤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존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계약서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아라산 회장의 말을 존슨에게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중동 비즈니스 문화의 맥락까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단순히 가격 조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의 상호 존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존슨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청소부가, 아니, 서연이 말하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서연은 이제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에서는 중동 지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장기적인 문화 교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라산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서연은 존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5% 가격 조정이 아니라 향후 7년간의 독점 공급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입니다. 40분간의 대화 끝에 불가능해 보였던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정식 계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서연 통역사님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라산 회장의 마지막 말에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복도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존슨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그 여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협상을 해낸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서연은 존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드려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월급 인상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똑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서연이라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존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서연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년간 꿈꿔왔던 기회가 마침내 눈앞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험들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서연은 존슨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어제 일이 꿈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존슨에게서 온 문자는 현실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존슨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서연은 3년간 이곳을 청소했지만 손님으로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가죽 소파에 앉으니 몸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놀랐습니다. 존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서연에게는 커피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UCLA 졸업생이라고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나요? 서연의 목이 살짝 막혔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존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회를 드리죠. 존슨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84시간 안에 이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 주세요.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의 IT 서비스 시장 현황과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을 담아서 말이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84시간. 보통 이런 보고서는 팀 단위로 최소 3주는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혼자서요? 어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존슨의 입꼬리에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참고 자료는 여기 있고요. 존슨이 가리킨 건 겨우 몇 장의 기초 데이터였어요. 이걸로 6개국 분석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도 계속하셔야 해요. 월급을 4배로 올려드리기로 했으니 4배만큼 일해야죠. 서연의 가슴이 턱 막혔어요. 결국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였군요. 만약 이 과제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제 일은 운이 좋았던 거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존슨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증명하거나. 서연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과 IT의 융합,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정책,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기술 솔루션. 각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84시간. 그 안에 청소도 하면서 이 모든 걸 완성한다고? 어떠세요? 할 수 있겠나요? 존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도 서연이 포기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서연은 집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주무셨고 오직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얼굴을 푸르게 물들였어요. 먼저 독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정부 보고서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독일어도 할 수 있어서 원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한 나라 분석하는 데만 6시간이 걸렸거든요. 다음 날 서연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마치고 즉시 분석 작업에 돌입했어요. 회사 휴게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프랑스 시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서연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밤 서연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뭉쳐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서연은 자신에게 계속 중얼거렸어요. 포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한 우유를 놓고 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딸아.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서연은 거의 좀비 상태였어요.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 자료와 영어 자료를 번갈아 보면서 핵심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시간은 오후 6시, 마감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결론 부분과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을 써야 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어요. 3년간 억눌려 있던 모든 지식과 열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50분,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총 82페이지의 보고서, 각 나라별 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우리 회사의 강점, 진출 전략, 예상 수익까지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서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해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84시간 동안 총 5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오후 9시
서연은 존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존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완성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서연이 두꺼운 파일을 존슨 책상에 올려놓는 순간 존슨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 다 했다고요? 존슨이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존슨은 25분 동안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독일 시장의 인더스트리 4.0 트렌드 분석, 프랑스의 디지털 2030 전략과의 연계 방안,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비전에 맞춘 접근법. 각 나라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존슨도 몰랐던 세부 정보들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걸 정말 혼자서 84시간 만에? 존슨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청소일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존슨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우리 기획팀이 2달 동안 준비해야 할 수준입니다. 존슨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이 보고서는 그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품질이었거든요. 특히 싱가포르 시장의 핀테크 연계 전략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네요.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월급 인상 계약서는 내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존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 뜨거운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존슨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리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 오늘 정말 대단했어. 모든 직원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서연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투명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새로운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존슨이 약속대로 월급을 4배로 올려줬고 작은 사무실 공간도 배정해줬습니다. 아직은 특별 컨설턴트라는 애매한 직책이었지만 청소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계약이 취소됐다고. 존슨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어요. 서연도 급히 존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존슨의 사무실에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이토 상무가 갑자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마케팅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일본 비즈니스 관습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과의 계약은 회사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업팀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선물 교환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 후 비공식 자리도 정중히 사양했거든요. 그게 무례하다고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비즈니스에서 기프트 교환과 노미카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신뢰 구축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의 일부 조항도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하네요. 사이토 상무가 내일 오후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존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혹시 서연 씨가 일본어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일본 문화나 비즈니스 관습도 아시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 시절 1년간 도쿄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요.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이토 상무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일본에서는 멘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내일 화상회의에서 정중한 일본어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일본 담당 직원을 두어 문화적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존슨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일본 담당 직원이 당신이 되면 어떨까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정식 업무를 맡는 거였습니다. 저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밖에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이토 상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의 경력, 취미, 가족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일본인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개인적 관계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또한 회사의 모든 제품을 일본 시장 관점에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어떤 점이 일본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새벽 3시까지 준비하면서도 서연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중요한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 속 사이토 상무는 60대의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부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정중한 일본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이토 상무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사이토 상무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쳐갔어요.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보여드린 무례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화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식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소중한 비즈니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이토 상무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무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물 교환과 친교의 시간을 거절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께서는 와세다 대학 출신이시고 젊은 시절 검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이토 상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검도의 정신 중에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저희가 그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상무님께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박서연 씨.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사이토 상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앞으로는 제가 일본 시장 전담으로 상무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화상 미팅을 통해 단순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사이토 상무가 부하 직원들과 조용히 상의했어요. 그리고 상무님이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실 때는 정식 일본 요리로 환영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의 회의가 끝날 때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박서연 씨, 당신과 일할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사이토 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계약건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이죠.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서연은 홀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서연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잔 존슨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존슨의 부인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오늘 회의 잘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잔의 눈빛에는 관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랍어 통역도 그렇고 오늘 일본어도 정말 놀랍네요. 서연은 조금 긴장됐어요. 존슨의 부인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는지도 들었고요. 수잔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될 때 커피 한번 마실 수 있을까요? 당신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잔 존슨, 이 여성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튿날 월요일 아침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요. 서연은 일찍 출근해서 일본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존슨의 사무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복도로 나가보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지나가는 걸 보고 서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신제품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됐어요. 8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전 10시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존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수잔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이노베이션 테크에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존슨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의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잔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누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누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서연은 지난 며칠간을 떠올려 봤어요. 자신도 일본 계약건으로 여러 자료에 접근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받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젯밤 누군가 회사에 몰래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경비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2시경에 16층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회의 후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찾아낼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복도에서 들은 이상한 전화 통화 소리가 말이에요. 어떤 직원이 스페인어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직원의 이력서에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점심시간 서연은 16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청소부 시절에 익힌 관찰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자리에 누가 앉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그런데 한 책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개발팀 마르티네즈의 자리에 있는 휴지통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보였거든요. 서연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그 종이 조각들을 주워봤습니다. 제품 사양서, 내일 전달, 스페인어로 쓰인 메모 조각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퇴근한 후 그의 컴퓨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론 불법적인 건 아니고 단지 관찰만 했습니다. 휴지통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노베이션 테크, 계약금 6만 달러.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였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경쟁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존슨과 수잔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어떤 정황인가요? 수잔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마르티네즈가 이력서에는 없는 언어들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찢어진 메모들에서 경쟁사 이름이 나왔고요. 존슨과 수잔이 눈을 마주쳤어요. 함정을 파볼까요? 수잔이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제품 정보를 만들었어요. 서연이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만 접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르티네즈에게는 스페인어 버전을 보여줬어요. 이건 극비 정보니까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존슨이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마르티네즈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가 언제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5일 후 서연의 추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쟁사인 이노베이션 테크에서 갑자기 발표한 신제품이 바로 마르티네즈에게만 보여준 가짜 정보와 일치했거든요. 더 결정적으로 서연은 마르티네즈가 퇴근 후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스페인어로 통화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네, 정보 전달했어요. 약속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연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앞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가 경쟁사에 정보를 유출한 게 확실합니다. 서연이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찢어진 메모들, 녹화된 통화 내용, 가짜 정보 유출 결과. 마르티네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잖아요. 맞아요. 함정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걸려들었어요. 존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마르티네즈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쟁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총 18만 달러를 받고 정보를 넘겨줬다고 했어요.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잔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회의 후 존슨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관찰력과 언어 능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국제사업팀 팀장으로 정식 승진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이제는 더 큰 책임을 맡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수잔이 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히 능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잔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 회사에는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당신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국제사업팀 팀장으로 정식 승진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전용 사무실과 4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도 또다시 올랐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7개월 전에 청소부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수잔이 암시한 더 큰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든 답은 곧 밝혀질 거였습니다. 승진 첫날,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풍경이 예전과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7개월 전에는 이 건물의 지하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8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박서연 국제사업팀 팀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생생했어요. 정말 현실인 거야?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선택을 앞두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수잔이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존슨의 저택은 퍼시픽 하이츠에 위치한 거대한 집이었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잔이 안내한 곳은 집 뒤편의 작은 서재였어요. 존슨이 올 수 없는 수잔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잔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데이비드에 대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수잔이 서재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조사한 결과예요. 데이비드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정말요? 허위 계약서, 유령 직원, 해외 계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잔이 파일을 펼치며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있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람이에요. 데이비드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요. 수잔의 눈빛이 절실했어요. 저 혼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의 언어 능력과 분석력이 있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하잖아요. 서연이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도와주실 건가요? 수잔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데이비드가 알게 되면? 그럼 우리 둘 다 끝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국제사업팀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회사의 재정 문서들을 분석했습니다. 수잔이 몰래 복사해준 계약서들을 보니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실제 서비스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출금들. 이건 정말 심각해.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존슨의 감시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요즘 야근을 많이 하시네요. 존슨이 불쑥 서연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국제계약 검토하느라 바빠서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존슨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스위스 은행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들이 독일어로 쓰여 있었어요. 다행히 서연은 독일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계좌번호, 월 $7만 입금,
존슨이 개인 명의로 스위스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회사 고객들이 지불한 계약금의 일부가 가짜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시나요? 존슨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존슨이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내일 독일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화면에 독일어가 있더군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존슨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계약 검토 요청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서연 씨. 존슨이 서연의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혹시 다른 일에 관심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 기밀에 대해서 말이에요. 당신 지위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는 정보들. 존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존슨이 서연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죠. 서연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 아버지가 아직 치료 중이시죠? 의료보험 같은 건 회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존슨의 마지막 말에 서연은 혈액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예요. 존슨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찍 퇴근하세요. 야근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존슨이 나간 후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존슨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계속 조사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고 포기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약을 먹고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평온함을 지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존슨의 비리를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수잔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에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서연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과 수잔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직접 위협까지 했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핵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수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아버지의 의료보험을 끊겠다고. 그래서 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모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예요. 수잔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사회이사 6명, 주요 주주 4명, 그리고 수잔과 존슨이 참석했습니다. 서연도 특별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존슨은 모르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대해 양해 부탁드려요. 수잔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체계적인 횡령과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잔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존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잔, 갑자기 무슨... 데이비드,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됐어요. 수잔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연 씨,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난 4주간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존슨 대표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해외 계좌입니다. 지난 3년간 총 290만 달러가 입금됐어요. 존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가짜 계약서들이 나타났어요. 존재하지 않는 해외 업체 21곳과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다른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언어를 할 줄 아는 것까지는 몰랐겠지만요. 수잔이 존슨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이메일 내역들이 나왔어요. 이 독일어 이메일들은 존슨 대표가 직접 스위스 은행 담당자와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서연이 독일어 이메일을 번역해서 읽어줬어요. 이번 달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금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 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한 조작이야. 존슨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컴퓨터에 불법 침입해서 가짜 증거를 만든 거야. 수잔, 당신이 이혼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죠.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서연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존슨이 스위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어요. 지난달 추리의 출장 때 찍힌 영상입니다. 290만 달러 중 65만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죠. 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회이사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존슨 대표, 이에 대해 해명할 게 있나요? 저는 존슨이 말을 잃었어요. 반박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회사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잔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지불한 계약금도 중간에서 빼돌렸어요. 이는 고객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주주 대표가 일어섰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이사회는 즉시 존슨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0명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즉시 대표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존슨이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잔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횡령된 모든 자금은 즉시 회사로 반환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회수하겠어요. 존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FBI 금융범죄수사팀에도 이미 신고했습니다. 그럼 임시 대표는 누가? 사회이사가 물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그녀의 능력과 윤리성이 없었다면 이 사태를 발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 씨,
부사장직을 수락하시겠어요?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청소부였는데 이제 부사장이 되다니.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는 대표 승계를 고려하고 있어요. 수잔의 말에 서연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당신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아끼며 윤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존슨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서연이 지켜봤어요.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너진 모습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존슨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뭐야? 존슨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늦은 후회는 의미 없어. 존슨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소박한 축하 만찬을 했어요. 우리 딸이 부사장이 됐다니. 아버지가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너무 높은 곳에 오른 게 아닐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그때의 서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서연 말이에요. 2025년 5월 20일, 정확히 1년 전 서연의 인생이 바뀐 그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은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의 대표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나야.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취임사 원고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는 부모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도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 테크노 글로벌 시스템즈 본사 대강당에는 35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온 상태였습니다. 청소부에서 대표가 된 여성이라는 스토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수잔이 사회를 맡았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으로 이 자리에 오른 박서연 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단에 올랐을 때 객석 앞줄에 앉은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신 상태였고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 건물의 지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봐주셨어요. 특히 마리아에게 고마워요. 서연이 객석의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청소팀 슈퍼바이저로 승진해 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이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톰 경비원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은 톰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새벽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눈물을 닦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모든 고객이 신뢰할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가 되겠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취임식 후 서연은 회사 곳곳을 둘러봤어요. 1층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액자에는 서연의 옛 청소복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 앞에서 잠깐씩 멈춰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수잔이 서연 옆에 와서 말했어요. 잊지 말자는 의미예요. 겸손함을 말이에요. 이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팀 직원들도 당당하게 걸어다녔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서연이 만든 내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일하던 제니퍼는 IT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카페테리아의 소피아는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다르네요. 제니퍼가 서연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서연은 자신이 설립한 브릿지 투 오퍼튜니티 재단을 방문했어요. 이제 재단은 샌프란시스코의 4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5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서연 선생님,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반겨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민자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서연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명했잖아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여전히 우리 딸이라는 거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딸 말이야.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다른 기업들도 서연 효과라고 불리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서연을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이민자 통합 정책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모두를 바꿔놓아요. 서연이 한 대학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회사 로비의 청소복 앞에 섰어요. 고마워.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액자 속 청소복을 바라보며 서연은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존슨의 조롱, 84시간의 불철주야, 일본 고객과의 위기, 스파이 사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순간까지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액자 아래 적힌 문구를 다시 읽으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불빛 뒤에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있을 거라고 서연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서연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